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지난 24일 텍사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막강한 총기협회의 로비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장벽에 막히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7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LA시장을 선출하는 선거부터 연방 하원의원을 포함한 각 주요직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재선과 초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유권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직을 선출하는 만큼 투표 참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딜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대세가 가솔린 차량에서 전기 차량으로 바뀌면서 차량 구입 방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고 그런 트렌드를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자동차 시장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4일 텍사주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면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말 그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기 규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분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텍사주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 차이, 이채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 최근 텍사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32분쯤 텍사스주 유벨디시에 위치한 롭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유벨디 고등학교 재학생인 올해 18살 살바도르 라모스로 밝혀졌습니다. 라모스는 범행 직전 자신의 할머니에게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총을 쏴 부상을 입혔습니다. 라모스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기 난사가 살바도르 라모스의 단독 범행으로 지금까지 다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상자들이 모두 한 교실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맞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은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롭 초등학교의 같은 4학년 교실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라모스는 한 교실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른 총격범 라모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됐었습니까? 네, 주변인들은 라모스를 굉장히 조용한 사람으로 묘사를 했고 라모스의 할아버지는 라모스가 지난해 학교를 가지 않고 할머니의 작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방에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라모스는 지난 16일 애플비스 식당에서 자신의 할머니와 18번째 생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모스는 이번 달 자신의 생일 직후 소총 2정을 구매했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쌓아왔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할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라모스의 공격적인 행동들이 사건 이전에 감지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까지 웬디스 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여성이 라모스의 공격적인 행동을 사전에 감지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 또한 가끔 여성들이나 요리사에게 자신이 누군지 아냐며 위협하거나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라모스는 말을 더듬거나 옷차림 그리고 가족 재정 환경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모스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전까지 친한 친구로 지내던 산토스 발데즈 주니어는 라모스가 자신의 얼굴을 그냥 재미로 여러 번 칼로 상처를 낸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라모스가 다른 사람들 차량을 향해 계란을 던지거나 비비탄 총으로 낯선 사람들을 향해 쏘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고등학교 동창인 리디아 레에스는 라모스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영상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게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어머니가 라모스를 집에서 쫓아내려 할 때 어머니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또 범행 직전에 라모스는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범행 며칠 전에는 동급생에게 총기와 탄약 주머니가 담긴 사진을 문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동급생은 이걸 왜 가지고 있냐고 물었고 라모스는 걱정 말라며 자신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답장했습니다. 범행 몇 시간 전에는 라모스의 인스타그램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LA에 거주하는 한 10대 여자아이에게 작은 비밀을 공유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모스는 이 여자아이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총기 사진들의 여자아이의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또 범행 30분 전 페이스북에 3건의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할머니와 초등학교에 총을 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범행을 예고한 거죠. 네,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자, 이 같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정계에서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남가주 지역에서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잇따라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런 상황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가세티 LA 시장은 모두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총기 규제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 가세티 시장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LA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루실 로이발 올러드 연방 하원의원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트윗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루실 로이발 올러드 연방 하원의원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당장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켜 이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일을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교육계도 개탈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죠. 네, 그렇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엘버트 카르발류 교육감과 켈리 고네즈 이사장은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모두의 몫이고 더 이상 안 된다는 의미의 Enough is enough로 성명을 마무리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산하 모든 교사들을 대표하는 세실리 미아트 크루즈 교사노조 LA 지부 위원장은 이번 일로 또 한 번 학생들과 교사들이 희생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슬픔이 너무나 크다고 공식 성명에서 언급했습니다. 학교는 부모들이 가장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짐블락 UCLA 총장도 입장을 밝혔는데 아이들이 아무런 공포 없이 학교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번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은 근본을 흔드는 일이었다며 침통했습니다. 네, 반면에 공화당 정치인들은 교사 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이 총에는 총으로 맞설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총기 난사 때마다 보수 정치인들이 단골 메뉴처럼 내놓는 교사 무장론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있는 거죠.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교사와 교직원들이 훈련을 받고 무장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아이들을 살해하는 총격범들은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총기 규제 강화법을 일축한 뒤 차라리 준법 시민들이 무장하고 훈련을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와 교직원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훈련할 수 있다며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총기 소유권 규제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학교에 더 많은 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교정에 더 많은 무장 경관들을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층이 학교 총격에 대한 해법으로 교사 무장론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17명이 사망한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고교 총격 사건 이후에 주의회가 교사들의 무장 금지 규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웨인 라피에어 전미 총기협회 부회장 겸 CEO는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옥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상반된 입장을 펴고 있는데, 자, 이 기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발생했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 오전 9시 40분쯤 코네티컷주의 뉴타운 마을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이는 어린이 20명,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6명, 범인의 어머니, 범인까지 총 28명이 사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당시 20살이던 아랍 남자는 라모스와 비슷한 형태로 초등학교로 향하기 전에 집에서 어머니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소재한 비영리 연구센터 폭력 프로젝트는 이들 학교 총격범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총에 관심이 있는 백인 남학생으로 고도의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며 여러 정에 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라모스가 벌인 이번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이러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전국에서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나온 초등학교 난사 사건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기 규제 시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좀처럼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미총기협회가 막대한 정치 자금을 부려 30년째 총기 규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4년 전보다 3배인 3천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제공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거의 대부분에게 수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만에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벌어지자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지만 이번에도 즉각 막강한 전미총기협회 장벽에 막히고 있습니다. 151년 된 전미총기협회는 막대한 정치 헌금, 선거 자금을 뿌리며 다져왔기 때문에 총기 규제 법안을 언제나 좌초시킬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브레드 캠페인의 통계를 보면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 19명을 포함해 거의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전미총기협회로부터 막대한 정치 헌금, 선거 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1871년에 창립된 151년 된 총기 옹호단체로 55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평소에는 로비 자금을, 중간선거나 대통령 선거에는 정치 헌금을 뿌려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막아왔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연방상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가로막는데 40명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무산시키고 있고 주로 공화당 의원들에게 헌금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10명 이하에게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10년 만에 20명 이상이 숨지는 총기 참사가 벌어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은 미국이 왜 이런 대학살을 막지 못했냐며 개탄하고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설 때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20명과 교직원 등 6명 등 26명이나 목숨을 잃었던 10년 전에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후에도 실패했던 총기 규제 강화가 이번에 이루어질지 총기 비극을 멈추게 할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이러한 총기 비극이 끝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이치번 기자 수고했습니다.